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오늘 유창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류마티스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하실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는 류마티스 초기 증상, 류마티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류마티스 초기 상태에서 한방 치료를 통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초기 류마티스 환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치료해서 호전시킨 중증의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3년 전에 저랑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신 관절 통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신 상태에서 3년 동안 저랑 치료를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에 복귀해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치료해드렸던 3년 동안, 그 옆에서 지켜본 직장 동료분이 계신데, 그 직장 동료분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기 치료 사례 네. 환자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직장 동료가 3년간 저랑 한방 치료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의 초기 류마티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분들보다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동료의 덕을 또 아주 톡톡히 보셨네요. 그렇죠. 네. 동료분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류마티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고, 항상 인식을 하고 있다가 초기 증상이 나타나니까 네. 얼른 초기 치료하려고 내원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아무래도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일찍 선택을 했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초기 증상 출현 시에는 대부분 한방 치료를 선택하신 경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은 이제 운이 좋게도 동료분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이제 저와 치료를 시작했던 것인데, 이분은 이제 30세 미혼 여성분이고 몇 년 전에 뇌수막염 병력이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뇌수막염 병력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어른들 성인이 돼서도 뇌수막염이 발생하신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분도 뇌수막염이 류마티스 발생 이전에 한 번 있었고요. 2008년 11월부터 왼쪽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거는 오른쪽 검지손가락 관절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으로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요렇게 팔꿈치, 손가락, 무릎 정도 아프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조금 관절이 뻑뻑하다, 아프다, 요 정도만 인식하고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생활하는 건데, 요분 같은 경우는 빨리 병원에 일단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2009년 3월에 모 대학교 부속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2009년 3월에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염증 수치인 ESR 수치가 34가 나왔고, 우측 발목 관절의 본 스캔, 골 흡수 소견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검사 기록치가 그분의 그 실제 진료 검사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ESR 수치가 34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CRP 수치가 0.6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 음영이 진해진 겁니다. 해그학 검사상으로 발목 부위에 음영이 짙게 나타난 거예요. 고릅수 소견이 나타난 거라서 류마티스 초기 증상, 류마티스 전조 증상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다. 정상 범위보다 ESR 수치가 약간 높고, 본 스캔에서도 고릅수 영상이 조금 나타났지만 아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멀쩡한 상태고 본인도 관절이 구부러지거나 변형된 게 없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만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할 때 가서 검사를 일찍 받은 겁니다. 아직까지 조조관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뻣뻣하고 관절이 뻣뻣하게 쥐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조강직 현상이 류마티스에서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 증상이 이 환자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간혹 제가 보면은 본인이 류마티스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서 내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조조강직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초기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면은 일단 초기는 아닙니다. 아하. 벌써 몇 년 전부터 관절에 서서히 류마티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던 상태에서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제서야 병원에 가면 이제 류마티스 진단받고, 그때부터 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복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2009년 3월부터 이 환자분이 이와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저와 함께 본격적인 한방치료를 시작한 겁니다. 한약 복용을 통해서 면역력 조절을 했고, 턱관절 균형을 조절해서 뇌하수체 면역 호르몬 체계를 정상화시켰고, 침치료와 약간의 봉독 약침요법이 병행됐습니다. 음식 조절과 생활습관 교정도 빼놓을 수 없죠. 양방병원에서는 류마티스 양약 처방을 가볍게 받았지만은 저와 한방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양약 복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관절 통증이 줄어들어갔어요. 그렇게 치료를 해나가다가 2009년 5월달 한방치료 시작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혈액검사를 그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ESR 수치가 3개월 만에 34에서 9가 나왔고, CRP 수치는 0.6에서 0.2가 된 거예요. ESR 수치는 9가 나왔으면은 정상 범위로 완전히 회복된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 CRP 수치도 0.6에서 0.2로 감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기록한 건데, 관절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약은 안 먹었다. 여기서 약은 양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환자분이 가서 그 담당 류마티스 내과 교수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혈액검사상으로 정상 회복됐고 임상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관절 예. 아픈 게 없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류마티스를 양약으로 처방을 받았지만은 한방 치료를 하면서 염증을 억제하는 양약 복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혈액검사상으로 임상 증상상으로 다 정상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액검사상으로 정상이 됐다고 해서 너무 신나고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굳건하게 확실하게 류마티스를 진압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의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2009년 7월까지 한약 복용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보다 더 굳건하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몸이 매우 차가운 여성이었어요. 손발이 매우 차고 배가 냉골인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을 3개월 만에 면역력 좋아지게 하고 염증 수치가 좋아지게 하고 류마티스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온중회양이라는 치료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게 이제 하나의 비결인데, 온중회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를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생성하게 한다 그겁니다. 네. 차가운 기운. 우리가 겨울에 나뭇가지가 구부러지죠. 끝에 마디가 이렇게 위축되고 추우면은 오그라드는 거예요. 네네. 관절도 추우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차지면은 구부러지고 뻣뻣하게 굳는 겁니다. 이렇게 냉증은 손발을 차게 만들고 아랫배 자궁도 차게 만들고 관절 마디마디로 순환이 되지 않게 하면서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의학에서는 온중회양이라고 합니다. 배가 따뜻해지니까 양기가 회복되고, 양기가 회복되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 관절 마디마디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저절로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다쳤을 때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근육통이 줄어들죠. 네. 어깨가 뭉쳤을 때도 따뜻한 찜질을 해주면 없어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이 배가 아플 때 따뜻한 엄마 손으로 네. 배를 살살 문질러주면 배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약손이라는 게 다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온중회양입니다. 네.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한의학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양약 소염 진통제는 혈류 순환을 차단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면 몸이 점점 차져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먹어도 통증이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환자분들 중에서 손발이 차고 배가 아주 냉한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의학의 온중회양 원리로 치료를 하면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2009년 7월까지 한약 복용을 더해서 한여름에도 시리다고 하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배도 따뜻해지고 생리통도 없어지고 생리주기도 정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최근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재발 없이
잘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초기 류마티스 증상일 때 한방 치료를 하면은 싱겁게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치료 사례 말고도 초기 류마티스 한방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 사례가 참 많은데 추후에도 제가 간간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초기 류마티스 환자분들 치료 사례는 그다지 그 과정이 사실은 감동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중증인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그 치료 과정은요, 그 나으신 분들의 과정을 제가 보면은 그분들이 직접 수기를 써주시는데 환자분들이 참 제가 치료하면 했지만은 그 과정을 참 겪으면서 그 감정과 힘든 고통 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감동적인 치료 과정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싱겁더라도 일찍 치료될 수 있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일찍 류마티스 초기 증상을 잘 발견해서 일찍 한방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초기 류마티스 증상, 류마티스 전조 증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지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류마티스 증상일 때 제대로 된 올바른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라는 병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잘 치료를 해야지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겁니다. 류마티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아니면 사실 초기라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게 류마티스라는 병입니다. 초기 류마티스 증상 출현 시에 제대로 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류마티스가 진압되지 못해서 병을 키우고 악화일로에 접어들면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광고들이 많고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떤 의료진에게 치료를 해야 할지 헛갈릴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초기일수록 침착한 마음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눈으로 상황을 잘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남아있는 인생 여정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초기 류마티스를 잘 진압해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의료진을 판단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10년 이상 한 분야, 류마티스라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인가 예.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실제 치료 사례를 가지고서 학계에 주기적으로 그 치료 사례 논문들을 발표를 하면서 학계에서 다른 의사들에게도 한의사들에게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런 의료진을 선택한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기 류마티스 환자분들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초기에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가 초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참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일찍 불을 꺼야지 불이 커지지 않겠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니 강의는 류마티스 초기 질환에 대해서 직접적인 임상 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화도 이어갈 텐데요. 서울 02-817-670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